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83살이고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제 전공은 신장내과이며 지난 5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죽음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나이 들어 콩팥이 약해져 투석을 받으러 오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아주 작은 아침 습관 하나만 고쳤더라면 지금도 건강히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의사로서의 명예보다도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의학서적에만 남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본 경험과 최신 연구를 곁들여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은 약을 팔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지키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4가지 아침 습관은 의외로 흔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매일 무심코 반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이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년 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8살 남성분이셨는데요.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소변을 참고는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작은 집에서 화장실을 먼저 차지하면 미안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늘 아침 식사 전까지는 한두 시간 정도 소변을 참고 버티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붓고 발등이 퉁퉁 부어 신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소변량이 줄어드는 날이 많아졌고 피곤이 심해져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만성 신부전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이 제 기능의 절반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혈액 속 노폐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아침마다 소변을 참는 습관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밤새 우리 몸은 노폐물을 신장에서 걸러내어 소변에 모아둡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 노폐물을 제때 배출하지 않고 방광에 계속 머물게 하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은 방광염을 일으키고 심하면 요로를 거슬러 올라가 신장에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방광이 가득 차 압력이 올라가면 소변이 거꾸로 신장으로 역류해 콩팥의 세밀한 역과 장치가 손상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훨씬 빠르게 진행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결국 일정 기간 투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3회 병원에 오셔서 몇 시간씩 투석기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을 바꾸고 나서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절대 소변을 참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이후 체중 부종이 줄고 식욕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작은 아침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오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가십시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이 습관 하나가 신장을 평생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잠시 귀찮음을 피하려다 평생의 고통을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향긋한 향과 따뜻한 온기가 정신을 깨워주는 듯해 습관처럼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습관은 신장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강한 이뇨 작용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신장이 소변을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내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 이미 탈수에 가까운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부족한 수분이 더 빠르게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신장이 한계에 가까운 부담을 받습니다. 마치 기름이 부족한 자동차 엔진을 억지로 고속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 중에도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라며 늘 공복에 진한 원두커피를 마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생활 습관을 꼼꼼히 점검해 보니 공복 커피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2021년 유럽 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그 위험이 훨씬 컸습니다. 카페인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고 신장 혈관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약한 상태에서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결국 여과 기능이 손상되고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 반드시 물 한 컵 이상을 먼저 마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공복보다는 가벼운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빵 한 조각이나 삶은 달걀처럼 소화가 쉬운 음식과 함께라면 카페인의 흡수 속도가 완만해져 충격이 덜합니다. 셋째, 진한 원두보다는 카페인이 적은 아메리카노나 티카페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잔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가 평생 환자들을 보며 느낀 것은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적당히 마시면 기분 전환과 대사 촉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시는 시간과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신장뿐만 아니라 위에도 자극을 주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물 한 컵을 먼저 마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소한 순서의 변화가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댓글에 현재 커피 습관을 남겨주세요.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직접 답글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에는 국과 찌개가 늘 중심에 있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북엇국, 소고기 무국처럼 아침에 뜨끈한 국물 한 그릇으로 속을 달래며 하루를 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습관이야말로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과도한 염분 때문입니다. 신장은 몸속에 들어온 나트륨을 걸러내는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짠 국물을 마시면 신장은 하루 종일 과부하 상태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출근 첫 시간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종일 내려놓지 못하는 노동자와 같습니다. 결국 신장 혈관이 손상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시간이 지나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소금 권장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실제로 국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평균 1500mg 이상인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합니다. 아침부터 국물 한 그릇을 비워버리면 이미 하루 절반의 염분을 섭취한 셈이 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2끼 이상 국물 음식을 먹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신부전 발생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특히 남성 노인층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다가 노년에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사실을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 환자분은 평생을 김치찌개 없이는 밥을 못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짠 걸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지요. 그러나 결국 부종과 고혈압이 심해져 입원하셨고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금 섭취를 줄이고 국물은 거의 입에 대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서 증상이 호전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만 줄였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국물을 되도록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둘째, 국을 끓일 때는 소금을 적게 넣고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같은 천연 재료로 감칠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김치찌개, 된장국 대신 야채죽, 미음 같은 담백한 음식으로 아침 식단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간을 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마늘, 생강 같은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면 맛은 살리면서 나트륨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순간의 입맛은 만족시켜 주지만 신장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몸이 붓고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미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국물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선택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국물 음식을 꼭 드시는 편인가요? 혹은 이미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며 서로 배우고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정 때문에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매우 흔합니다. 젊은 층은 출근 준비나 학교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먹지 못하고 중장년층은 은퇴 후 배가 고프지 않다는 이유로 아침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단순히 체중 관리나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밤새 우리는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잡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조금씩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발생하고 이를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가 없다면 신장은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도 받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며 노화가 가속됩니다. 일본 국립신장센터에서 10년 동안 약 4,000명의 성인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을 주 5회 이상 거르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성 신부전 발생 위험이 1.5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경우 아침을 거르면 혈당 변동폭이 심해져 신장 미세혈관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침 결식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신장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입증된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아침을 거르면 몸이 가볍고 좋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밀 검사를 해보면 사구체 역과율이 낮아져 있거나 단백뇨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이 가볍다는 느낌은 일시적일 뿐 실제로는 신장이 힘겹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을 무겁게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과일 한 조각, 삶은 달걀 반 개, 따뜻한 죽 반 그릇이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장에 최소한의 연료를 공급해 하루를 시작하게 돕는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커피나 차만 마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반드시 음식 형태의 영양이 필요합니다. 흔히 아침을 거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 체지방이 더 잘 쌓이고 신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가 줄어들고 신장 기능도 자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단 한 숟가락이라도 꼭 드셔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신장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아침을 챙겨 드시나요? 아니면
자주 걸으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서로 응원하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아침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아침에 소변을 참는 습관. 둘째,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 셋째, 짠 국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넷째,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 이 4가지는 모두 너무나 사소해 보여서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빠르게 지치게 하고 결국 투석이나 이식까지 가는 길을 열어버립니다. 저는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이 단순한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후에는 항상 비슷한 말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냥 화장실에 갔더라면, 그때 커피 한 잔 줄였더라면, 그때 국물 조금만 덜 먹었더라면, 그때 아침 한 숟가락이라도 먹었더라면, 이 후회의 무게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경험과 지식을 모두 모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병원에서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결정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작은 행동들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주는 의사이자 약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꾸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물을 먼저 마신다거나 소변을 절대 참지 않는다거나 국물을 절반만 덜어내는 선택만으로도 신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 곁에서 보아왔습니다. 뒤늦게라도 습관을 고치신 분들은 증상이 호전되고 삶의 질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투석을 시작했던 분이 식습관을 철저히 바꾼 뒤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작은 생활 속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사소한 습관이 이렇게 큰 병이 될 줄 몰랐다고 후회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아침 습관 중 고치고 싶은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댓글을 읽으며 배우고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